완성적 역전이 고착 형태. 분석가의 이전 신경증적 성격 구조가 다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포기되었지만 특정 내담자를 다루는 데서 강하게 재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이미 언급되었다. 이러한 재활성화는 종종 독특한 형태를 띠어서 분석가의 특정 병리가 치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내담자 자신의 성격 구조를 담거나 보완하여서 내담자와 치료자는 서로 병리적으로 잘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종류의 만성적인 역전의 관계는 물론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해롭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은 분석가의 신경증적 성격 방어가 역전이로 나타나는 상당히 원시적인 불안에 대한 가장 안전한 방어라는 것과 분석가가 내담자와 함께 수립하는 독특한 상보적 성격 형성이 두 사람 모두에게 투사적 동일시의 상호 영향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담자와 치료자가 서로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게 편안하게 진행되는 이런 치료 관계 속에서 숨어 있을 수 있는 함정이죠. 그래서 역전이 저항이 이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담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세션이니 아니면 내가 편안한 것이, 내담자도 자기 방어가 내담자의 방어가 충분히 보장되고 나도 그러니까 전이 방어가 역전이 속에 방어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전이 저항과 역전이 저항이 함께 맞물리면서 두 사람 다 서로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럼 치료가 진전된다기보다 둘이 그 시간에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묘한 어떤 커플이 탄생하는 거죠. 그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는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만성적인 역전이 고착 형태가 된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 자체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경계선 및 정신병적 반응의 경우에 혹은 때로 분석적 치료에서 모든 내담자가 깊이 퇴행했을 때 전 성기기적 공격성과 관련된 갈등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한 역전의 장애와 그것을 다루는 데에서 어려움의 예는 내담자가 나타내는 이러한 종류의 심한 원시적 공격성을 포함한다. 이는 먹여주는 손을 항상 물어야만 하는 것 같은 내담자에 대한 치료자의 정서적 반응으로 전형적으로 표현된다. 죽음의 추동이 존재하는가 혹은 공격성이 좌절에 대해 2차적인가에 관한 논쟁에서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자기에게 공격성을 돌리는 강한 성향이 심리장치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공격성과 자기에 대한 공격성은 내담자를 돕는 분석가의 능력을 파괴시키려는 노력에 융합되고 또한 두 요소는 이 상황에 대한 분석가의 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무언가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되돌려받는 경험, 그리고 현실을 다루는 일상적 수단으로 그러한 경험을 교정할 수 없는 것은 분석가 작업의 극적인 부분이다. 이는 에릭슨이 기본적 신뢰라고 부르는 것을 수립하는 것이 실패하고 혹은 멜라인 클라인이 좋은 내적 대상의 안정화라고 부르는 것이 실패한 다른 기본 경험과 유사하다. 이것은 마치 특정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분석가가 공격성을 중화할 수 있는 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야 하는 것 같다.
이것은 다시 분석가의 피약증을 재활성화한다. 문리 켈리은 내담자의 공격성이 분석가의 초자아 기능에 어떻게 들어가서 편집적 두려움이나 우울적 죄책감을 유발하는지를 지적한다. 경계선 성격 구조를 다룰 때 모든 수준의 경험을 한 헌신적인 치료자는 내담자의 공격성에 대한 그의 피약적 복종 단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균형적 의심, 제3자의 비판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 분석가는 내담자의 공격성, 편집적 투사, 죄책감을 동일시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가의 정서적 포지션에 대한 2차적 방어, 특히 그의 성격적 방어가 이러한 기본사항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내담자 성격 병리와의 독특한 상보적 통합에서 분석가의 오래된 신경증적 성격 구조의 재활성화는 이러한 만성적 역전이 관계가 취할 수 있는 한 형태이다. 또 다른 흔한 2차적 방어는 분석가가 내담자로부터 자기애적 철수를 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인데, 그리하여 공감이 상실되고 분석적 접근을 계속할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공적이지 못한 종결이 실제 이루어진 중단 사례들이 있다. 언급된 것보다 더 병리적인 또 다른 방어적 해결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는 비현실적 확실성을 가지고 원초적 전능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로부터 분석가가 자기애적으로 철수하는 것이다. 이제 치료자는 그러한 특정 내담자에 대해 자신을 어떤 섬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내담자의 공격성을 분석가로부터 외부 대상으로 비켜나가게 하고, 이러한 공격성을 내담자에 대한 피약적 복종으로 흡수하는데, 이것은 또한 자기애적 만족을 제공하는 전적인 헌신으로 합리화된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방어적 조작은 종종 갑자기 붕괴되면서 내담자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동시에 치료가 중단되게 된다. 이러한 구세주 정신은 내담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는 다른데 성숙한 관심은 현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수동적 무관심이나 내적 포기의 형태로 분석가가 내담자로부터 자기애적으로 철수하는 것, 그리고 내담자와의 상보적 관계에서 외부 현실로부터 자기애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자신의 분석에서 자기애가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분석가에게 특별히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 그러한 분석가는 자신의 자기애적 성격 방어에 좀 더 쉽게 의지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전의 성격 패턴에 대한 방어적 회귀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성격 방어 자체가 초기의 공격성을 포함하는 전성기기적 갈등에 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역전이 퇴행은 특히 위협적이다. 그래요. 이 내용이 사실은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겠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할 때 어떤 상담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단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피약적인 복종 단계로 가버리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철수해버리기도 하고 전능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헌신하면 이분이 헌신한 만큼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공격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그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치료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 지에 머물러 있어 버리게 되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역동 충족도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편한 어떤 도전이 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편안하게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마치 치료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세주 정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헌신적인 어떤 정신 같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 자기 도피죠. 자기적 상태인 거죠. 자기가 마치 구세주가 된 것 같은 이런 전능감 속에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게 구세주 정신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컴버그가 메시아닉 스피릿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닉 스피릿이라는 이런 마음, 구세주 정신은 굉장히 그 자체가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은데 이게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자기가 메시아처럼 메시아처럼 돌보면 자기가 메시아가 된다는 건 자기가 순교한다는 얘기죠. 세크리파이스를 함으로써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을 돕는 것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자객적으로 철수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를 진정으로 돕겠다고 하는 관심은 현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분을 돕는 방법에 실패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냥 메시아가 이분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서 이분 스스로가 건강하게 되는 그런 메시아라기보다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돕겠다라는 개념인데 특히 이분들은 공격성이 많기 때문에 공격성이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분들이 특히 여기서 경계성 인격 장애에 있는 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경계를 무시하고 굉장히 치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치료의 기본 세팅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치료의 기본 세팅을 공고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액팅아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액팅아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의 시간이나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 건지 치료 시간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나 그리고 확정된 날에 정해진 날을 미싱하지 않고 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치료의 세팅들이 있는데 이 치료의 세팅들을 내가 너무 쉽게 허물어버리는 내담자는 항상 그걸 우선 약속 날짜부터 조금 계속 바꾸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없애버리고 싶은 게 이분들의 욕구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만 좋은 사람처럼 느끼도록 이렇게 계속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바운더리를 두는 것 자체가 이분들은 치료자가 자기를 함부로 자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컴플레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거나 그걸 그냥 다 수용하는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어떤 공격성이나 어떤 경우에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성에 우리가 다이렉트리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이분들의 행동화를 제재할 힘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데
만약에 이 행동화를 그냥 묵인하거나 방임하는 형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나는 어뷰스를 당하는 거죠.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담자는 거기서 욕동의 만족을 얻게 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기의 공격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적 중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외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근데 치료자가 이것을 치료 세팅으로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서 치료자가 이 역전을 견뎌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 정신으로 버티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액팅아웃을 또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 희생한다고 하면서 내가 억압하고 계속 억압하는 상태가 내가 이걸 건강하게 내가 이 치료 세팅의 주인으로서 치료를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이 내가 컨트롤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되면 치료자로서의 노후를 놓아버린 결과가 되죠. 그러면서 계속 어뷰스 당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치료자가 학대당하는 경우에 학대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수부비전에서 보는 것은 아주 이런 내담자들,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사이카틱한 분들을 돌볼 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자기 보호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 내담자가 워낙 힘든 내담자다 보니까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좀 희생해야지 라는 쪽으로 희생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를 보호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역전이가 계속 힘든 역전이를 내가 수용하고 가는데 그게 어느 지점에 가면 폭발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래서 이런 내담자를 오래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적인 방법, 희생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명확한 바운더리를 치료의 세팅을 공고하게 하면서 그 세팅 속에서 자기의 공격성들이 행동화가 아니라 언어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역전이 반응으로서 어떤 것이 우리가 굉장히 누군가가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자기애적인 상태 우리 스스로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누군가 공격이 올 때 내가 철수해버리는 형태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누군가 불편하게 하면 우리가 그냥 그분하고 얘기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게 치료 세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 세팅 속에서도 내담자가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철수해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특별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담자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기보다는 내담자로부터 아이솔레이션 된 상태에서 내가 철수된 상태에 있게 되면 겉으로는 상담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못 견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리 어려운 정서이지만 정서적인 교류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서로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죠. 상담적인 치료라는 것은 만족을 통한 치료가 아니라 박탈을 통한 치료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데프로베이션을 통한 치료라는. 만족을 충분히 시켜줘 버리면 이건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밥을 지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왜 지금 배가 고픈가를 알게 해서 자기가 밥을 지어야 되겠다고 의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밥을 짓도록 도와주는 건데 우리가 매번 얘가 배고플 때마다 와서 따뜻한 밥을 해주기 시작하면 얘는 계속 와서 밥을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왜 배가 고픈지 그래서 자기도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기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억압이 심해서 억압을 풀어주는 신경증 환자와 달리 어떤 아주 초기 내담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액팅아웃 중심으로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티피케이션을 추구하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아주 외설적인 내용이나 아주 공격적인 언어 행동들, 욕설들 이런 것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수업에서 이 상담자들에게 꼭 그것을 틀 안으로 끌어오지 않으면서 상담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좋은 치료자 같은 메시아닉 스피릿이 내가 구세주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을 돕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돕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서 역동 충족을 하고 있다.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 만족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는 어떤 치료나 상담의 효과가 드러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만이 그게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죠. 다른 곳에서보다 여기서 더 만족이 많으면 그 만족한 상태를 지속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은 내 얘기 그냥 무슨 얘기든 내가 욕을 해도 그냥 들어주셔야 되고 무슨 외설적인 얘기를 해도 그냥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자기 마음껏 하는 거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최고의 어떤 가장 지지적이고 가장 컨테이닝하는 선생님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그분에게 도움이 되느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아까 메시아닉 스피릿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묘한 게 있어요. 메시아닉 스피릿이라고 하는 건 나의 피약성과 관련돼요. 내가 학대를 받거나 남들에게 어뷰스를 받거나 남들에게 비난받으면서도 오히려 거기서 만족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피약성이 원천이 무엇인지는 깊이 봐야 되는데 우리의 가학성과 피약성은 같은 공격성의 반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피약성인 사람은 또 굉장히 가학성인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특히 굉장히 종교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 중에 피약성을 가진 것들이 꽤 있어요. 남에게 희생한다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런 경우에 공격해요. 이럴 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는데 공격하는 건 나쁜 거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그때는 내가 참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가 참으면 그래도 넘어가고 그 사람 괜찮을 텐데 그분이 어떻게 해야 나아진다는 것보다 내가 참으면 이 과정을 넘어가고 아무도 참을 수 없는 것을 내가 참아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는 굉장한 자기 만족이죠. 이게 메시아닉 스피리트가 있죠. 희생정신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참 양심적이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 관념 속에 내가 매몰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측면보다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희생적이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희생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감을 주는 희생인지. 이게 심해지면 자기 도취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하는 나는 입증된 사람이죠.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내 신념에 따라서 살고 있고 그리고 희생하고 있고 내가 뭘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개념이 속에 있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보면 이게 순수한 희생이라기보다는 내 만족을 얻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그래티피케이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나르시스틱 어떤 서플라이가 제공되잖아요. 자기애적 만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남을 얼마나 위하는 사람인가 하는 쪽으로 자기에 대한 자기 만족이 숨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꼭 이 케이스가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특히 이런 심한 환자들 처음 보시는 분 중에 실제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전화하면 선생님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금방 갈게 하고 쫓아가는 선생님들 나와요. 그 가서 보면은 얘가 혹시 무슨 정말 자살이라도 하지 않나 이렇게 겁나서 가면 거의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데, 아무 일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는 생각을 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심한 경우에는 누군가 찾아왔는데 얘를 보내지 못해서 계속 몇 시간씩 붙들고 있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전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이슈를 내 안에 있는 어떤 주관적인 역전이 작용하는 경우에 내가 결핍이 많았거나 힘들었던 분들은 예를 보면서 내가 지나친 동일 씨가 일어나면서 역동일 씨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내담자보다 내가 더 내담자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 행동을 내가 더 하는데 그 사람보다도 더 내가 과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이게 고착적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매번 그런 유혹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뭔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마음. 네. 네, 뭔가 그분이 이제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저한테 왔는데 뭔가 돌아갈 때는 뭐라도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한보따에 싸서 더 보내는. 네. 그래서 그러다 만약에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처럼 느꼈을 가능성이 꽤 높은 제 성격상 그럴 것 같거든요. 막 퍼주고 그 다음에 또 상담 시간 외의 관계를 또 맺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네. 시간 나는 대로 돌보아 준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는 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술을 같이 남자 같으면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상담 세팅이 아닌 그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이제 인간관계에 중요한 네, 장점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유혹이랄까 이제 그것이 제가 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갈등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 그걸 예를 들어 사소한 거면 이제 상담 시간을 좀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렇게 신나스막 이야기하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는데 조금만 더 들어주자. 이제 뒤 시간이 없으면 이제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배웠으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을 지켜서 끊어야 되는데 그게 참 매몰차고 내담자가 되게 실망할 것 같고 하는 그런 판타지라 그럴까? 제 안에서의 어떤 역전이라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서 요즘 훈련을 좀 하는데 이렇게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인턴으로 상담센터에서 케이스를 하나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세팅된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 세팅된 데서 가서 하니까 확실히 시간이 잘 지켜지더라고요. 딱 50분 되니까 제가 그만하자 하는 것도 좀 훨씬 더 잘 되는데 그게 어쩌면 세팅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구조화라고 하는 스트럭처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세팅이 네.
구조화가 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람을 더 잘 돌보고 싶은 욕구로 이렇게 저렇게 다 자유스럽게 하는 거가 좋은 뜻이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세팅에 가시니까 내가 셀프 리스트레인이 되죠. 내 정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치료의 틀이라는 것이 우선 지켜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담자에게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상담자가 지켜야 될 틀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내담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한 기율을 잃어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걸 끊지 못하면서 내담자에게 또 책임을 돌려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로. 근데 내담자는 항상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건 결국 조절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 책임으로 가져오지 않고 이것도 내담자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심한 경우 치료가 잘 안 되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어쩌면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는 이론들 이제 이런 경우죠. 이 사람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치료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오히려 저항이 생겨서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나와서 실패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 치료 반응이 있는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니까 이 부정적 치료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쪽에서 조금 더 배려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나서 후일담에 그분의 부정적 치료 반응 때문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론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론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메시아적인 구세주 정신, 메시아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귀한 것 같은데 절제 있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상실한 상태, 이게 자기만족적 상태를 구세주 정신이라고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세주 정신이라는 개념이 원래의 구세주 정신이 아니라 사람을 잘 구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에 마치 내 심리적인 상태를 구세주 정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 어쩌면 잘 훈련되지 않은 상태를 이것이 마치 내가 구세주로서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있는 상태를 구세주 정신이라고 여기서 명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하자면 내 원래 성향대로 하는 게 편하죠. 근데 사람들 나 노라고 얘기 못해. 난 누구한테도 그냥 힘든 얘기 힘든 사람 있으면 그냥 들어주기만 할 뿐이지 어떻게 힘든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얘기를 계속하면 그냥 더 들어줘야지 계속 이분을 어떻게 시간 됐다고 가라고 할 수 있겠어라는 게 내 원래 기본적인 성향이지만 이 기본적인 성향을 그걸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그 역전일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희생이래. 그거 자체가 구세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게 구세주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내담자에게 적합하도록 하는 것.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내담자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터벤션 하는 이런 것이 이게 어떤 휴먼 세크리파이스라는 개념으로 얘기돼요. 우리가 역전일을 견딘다고 하는 게 휴먼 세크리파이스, 인신공양이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세주 정신은 자기 전능감에 의해서 내담자의 상태를 내담자를 어떻게 돌보고 싶어하는 고민이 아니라 나의 만족감, 나의 희생정신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생을 한다고 할 때 희생의 목적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희생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